7일 만에 혈당 스파이크 잡고 뱃살 빼는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3시만 되면 단 것이나 커피를 찾게 되는, 그리고 저녁 늦게 야식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먹고 자책하는 그 순간들. 사실 이 모든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식후 졸음과 폭식 충동, 그리고 뱃살의 숨은 원인이 되는 혈당 급등을 7일 안에 눈에 띄게 개선하는 실전 방법을 공신력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치료나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이처 셀 사이언스 TRANSLATIONA의 메더선 다이어비티즈 케어 같은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와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수면 패턴만 조정해도 7일 안에 오후 졸음과 폭식 충동을 줄이고 복부 지방 감소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극적인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혈당이 문제가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어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려 하고, 그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점심 먹고 3시에 졸음을 겪는 것은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며 당뇨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당분 섭취량 못지않게 먹는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수면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민수 씨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견딜 수 없는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일시적일 뿐 저녁에는 폭식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민수 씨는 3가지만 바꿨습니다. 1. 채소를 먼저 먹고, 2. 밥과 면은 마지막에 한두 숟가락만, 3. 식후에 10분간 걷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후 졸음이 줄고 폭식 충동도 덜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띠가 한 칸 줄어들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방법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채소를 3분 동안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3분 동안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처럼 팽창하여 음식의 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추고 당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30에서 50%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나물과 샐러드를 먼저 한 입, 2입, 3입. 이 3분이 혈당 급상승을 막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반면 빵은 식사의 마지막에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먼저 위를 채우면 탄수화물이 나중에 들어와도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게 했을 때 식후 혈당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효과도 지속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외식할 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반찬 먼저 메인 요리 한두 점, 그리고 밥은 한두 숟가락. 생각보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셋째, 식전 물 한 잔. 물 200ml에 식초 1티스푼 정도를 타서 식사 15분 전에 마시면 전분 소화가 살짝 지연되어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은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아침은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두부, 견과류 한 줌, 구운 김 같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조합은 오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점심때 폭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일 주스나 단빵류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안정적인 단백질 아침은 하루 전체의 혈당 안정화에 기여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식후 10분 걷기.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간 계단 오르기, 아파트 한 바퀴, 사무실 복도 왕복 3번.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당을 직접 소모하는 효과가 있어 혈당이 완만해진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식후 가벼운 산책이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 운동할 체력이 없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더 좋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섯째, 과일은 단독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과일이나 디저트를 식사와 분리해서 공복에 먹으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치솟기 쉽습니다. 식사와 함께 후식으로 먹으면 전체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서 안전합니다. 과일 자체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한 좋은 음식이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액상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과일은 식사와 함께 주스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곱째, 수면을 7시간 확보하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과 일주기 리듬 교란이 대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험실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하루 종일 야근하고 야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의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시간을 식사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대사 관리 시간으로 여겨주세요. 이제 막연한 이론이 아닌 실전 메뉴를 하루 일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침 식사 식빵과 주스 대신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1컵, 블랙커피 또는 무가당 라떼. 시간이 없다면 삶은 달걀과 무가당 요거트 또는 두부밥 모아 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흰쌀 비빔밥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나물류를 먼저 새 메인 요리를 한두 점, 밥은 반 공기 이하.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 과일 단독 섭취는 피하고 식사와 함께 후식으로 드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70% 닭가슴살과 데친 채소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식사 후에는 10분간 걸어서 마무리합니다. 추가 원칙 저녁은 취침 3시간 전까지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과일은 식사와 함께 반컵 이하, 주스는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q1. 현미밥으로 바꿔야 하나요? 곡물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백미를 먹더라도 채소 먼저 밥 나중에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q2. 공복 과일 주스가 건강하다던데요. 액상은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과일은 씹어서 먹고 식사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단 음료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탕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크게 혈당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7일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이 순서대로만 따라해보세요. 하루에서 2일차 채소 먼저 3분과 탄수화물 마지막 한두 숟가락. 적응하는 동안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3일에서 4일차 여기에 식후 10분 걷기를 추가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만 해도 충분해요.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10분 내로 600에서 1000보 정도 기록해보세요. 5일차 단백질 아침을 고정합니다. 달걀과 요거트 또는 두부와 김 또는 견과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6일에서 7일차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수면은 7시간 확보합니다.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은 치워두세요. 중요 진행하는 동안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오후 졸음, 폭식 충동, 허리둘레 변화, 밤에 뒤척이는 시간. 숫자로 기록하면 변화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설탕만 줄이고 탄수화물을 무작정 끊고 운동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식사 후 10분만 더 움직이고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서 하루 전체의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런 접근이 7일 안에 체감 가능하고 한 달 후에는 체형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이후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 계를 형성하고 식사 전체의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동시에 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이미 포만 호르몬과 지방이 포만감을 유발하며 과식을 막고 인크레틴 같은 장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됩니다. 식후 10분 걷기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글루코스를 직접 소모할 수 있어 인슐린 도움 없이도 혈당을 낮춥니다. 강한 운동이 필요 없고 식후 바로 하는 가벼운 움직임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들이지만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임신, 수유,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초 사용, 운동 제한, 식사량 조절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7일 챌린지 동안 본인의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같은 방법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7일만 이대로 따라해 보세요. 채소 먼저 3분, 탄수화물은 마지막 한두 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과일은 식사와 함께. 저녁 3시간 전 마감, 수면 7시간. 그리고 노트에 하루 한 줄씩 변화를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의 오후가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고 거울 속 모습이 미묘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그때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정말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직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2분 스트레스 해소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